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생 독립운동이 왜 광주에서 시작되었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1929년 당시에 광주는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나주가 나주가 광주보다 한 5배 정도 컸었고, 목포는 광주의 한 2배 정도 컸었고, 광주는 조그만 도시 3만이었는데 광주에서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짧게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이후에 일본은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무단 정치에서 문화 통치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경제적인 수탈 방법으로는 일본이 1920년대 삼미 정식 계획을 실시합니다. 일본이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부족해진 식량을 조선에서 얻겠다는 거죠. 근데 그 조선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가장 곡식이 풍부한 땅이 바로 나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주에 영산강 유역에 일본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나주가 당시에 인구가 16만 명이었는데 일본인이 불과 3,400명, 3,400명에 불과했지만 경작하는 땅의 평균 경작지는 일본인은 한 10,000평 정도 됐고, 조선인은 겨우 300평, 이런 정도의 토지 경작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이 바로 이 전라도 땅, 나주 땅, 그리고 영산강 유역, 이 지역이었던 거죠. 일본인들은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면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광주로 학교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나주에서 기차역 사건도 보면은 나주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충돌, 기차역 충돌 사건, 이런 게 하나의 나중에 학생 독립운동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주가 하나의 학생 독립운동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를 우리가 이야기해 봅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호남의 이제 의양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옛날 영산강 유역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로 지정받은 바 있는 고인돌, 그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약 3만 개가 있는데, 남한에가 한 3만 개 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영산강 유역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영산강 이 유역에 마한 세력이 나중에 이제 자리 잡았고,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서 해상 제국의 왕자, 어쩌면 장보고가 있었던 것이 바로 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고려 청자, 상감 청자가 만들었던 바로 본고장이 강진이었고, 그리고 몽고족 항쟁과 끈질기게 항쟁을 벌이다가 최후의 이제 장졸이었던 그 삼별초들이 강화도에서 진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전라도에 있으니까 진도와 제주도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란족 침략이 있었을 때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나주가 피난 시대의 왕도로서 자리 잡으면서 나주는 엄청 커나가는 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세종 때 광주 사람 노흥준이 광주 목사 심보안을 때린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가 목에서 이제 군으로 강등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광주목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데, 이 광주 지방이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5번 강등되었다가 다시 목으로 또 복구되었다가 강등되었다가 복구되었다가 이런 것을 보자면은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지배자들을 불의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항쟁을 하였다, 항쟁을 벌이곤 하였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고경명과 김덕령 의병장들이 있었고, 또 전라도의 수군과 요즘 말로 하자면 해군이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주 대첩조차도 전라도에서 가서 싸워서 이겼었잖아요. 그리고 명량해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 전라도 수군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도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 이 나주에서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는 걸 보자면은 그만큼 그 지배 세력에 대한 항쟁 이런 것에 대해서 울분이 있었던 거죠. 나주와 광주가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1896년의 일입니다. 1896년에 을미계에 의해서 13도제를 실시하면서 도청이 나주에서 광주로 이렇게 옮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광주가 이제 행정 중심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가 이제 곳곳에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주 송정 방면이 1913년에, 그리고 장성 방면이 1913년에, 담양 방면에서 1922년에, 화순 방면에서 1928년에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집중되면서 이 광주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본이 아시다시피 그 인문학교가 아니라 실업학교로서 1909년에 중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광주 농업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2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양림동에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선교사들에 의한 사립학교,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 그리고 1909년에 세워진 농업학교, 그리고 1920년에야 세워진 광주고등보통학교, 이게 이제 광주고버로서 1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23년도에 광주고등보통여학교, 오늘날 전남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남사범학교, 이렇게 이제 중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구시청으로 지었던, 지금은 구시청 사거리라고 하는 이제 금동 그쪽에가 이제 흥학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탐진 최씨의 최명구라는 분이 회갑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잔치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휴식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흥학관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또는 외국에서 돌아온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곳에서 사상도 강연하고 또 야학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어떤 사상의 요람으로 바로 커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그곳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광주에 모여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흥학관회가 이제 모든 그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상, 단체,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했던 왕재일이라는 분은 나중에 광주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일구생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수탈이 심한 이 전라도 땅, 그리고 그 전라도에 와 있던 지식인들, 이런 학생들이 또 그 사상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광주, 이렇게 해서 나주와 광주가 연결이 되면서 가장 경제적 수탈이 심한 곳, 그리고 그 당시에 사상의 중심지였던 어쩌면은 선각자들의 요람이었던 광주, 이곳이 합세해서 광주에서 학생 독립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라도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과 또 중국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렇게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가 왜 학생 독립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